안녕하세요. 책 잡히는 독감 뿡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발가락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특별 게스트 책 읽는 소년 앤드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마정우시죠. 한글 이름을 할까 앤드류를 할까 하다가 네. 앤드류가 더 왠지 캐릭터 맞아요. 맞는 것 같아서. 앤드류가 약간 캐릭터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저희와 함께 방송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저번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또 그거를 이제 라디오 음성으로 제가 가족들이랑 차를 타면서 들었거든요. 아, 진짜? 근데 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약하구나. 약간 이 부분. 아니, 차를 타서 어떻게 들었어요? 방송 그 채널로? 아니면?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아, 팟빵으로 아. 해가지고 팟빵으로. 네, 꾸미가 그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네. 들었거든요. 네. 근데 가족들이 엄청 웃더라고요. 어느 면에서? 어떤 면에서? 네, 약간 두 분의 목소리는 정말 좋다. 진짜? 네, 진짜? 그래서 저는 약간 부족하다. 뭐야. 뭐야. 이거는 약간 가족 간의 디스다. 맞죠. 네, 가족 간에 약간 더 잘하라고 자꾸 네. 이렇게 하는 분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는 음. 제 목소리를 약간 처음 듣잖아요. 약간 녹음한 음, 거를. 아. 저는 제가 들으니까 좀 약간 쑥스럽더라고요. 제 그렇죠, 목소리가. 그렇죠. 가족들은 이게 너 목소리 맞다고. 저도 처음에 제 목소리 듣고 충격 먹었어요. 왜 진짜요? 그렇게 높아? 원래 높았나? 이런 생각 약간 원래 높으신데. 전 못 들었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진짜요? 네. 한 달 지나 들었어요. 이렇게 함께 책을 같이 음. 읽으니까 더 금방 친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재밌어요. 그 다른 수다랑 비교해서 어때요? 어떤 수다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친구들하고 그냥 네. 일반적인 수다를 하잖아요. 그거랑 책 수다, 책 수다 네, 비교해봤을 때. 책 잡히는 라디오 독감은 약간 좀 더 고급진 수다다. 사회생활 잘할 것 같아요. 좀 더 세련된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저희 트렌드가 함께 네.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SNS 세대라고 하죠. 밀레니얼 세대가 오히려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을 더 목말라 한다는 또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책 읽는 커뮤니티라고 트레바리라고 유명한 거기서는 창업 3년째인데 유료 회원이 5,600명에 이르고 독후감을 제출하지 않으면 클럽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엄격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참여하는 회원이 상당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세태가 그 독서 모임이 약간 트렌드다. 네. 저는 그런 것들을 감지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이 독서 모임에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과 이제 책 이야기 나누는 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왜냐면 좀 생소한 그런 모임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운동하는 것도 저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운동의 목적과 이제 거주 지역들을 설정하면 이제 자신의 이제 비슷한 조가 편성되는 커뮤니티 이게 약간 2017년도에 론칭한 버핏 서울 유료 회원도 약간 5,000명이라고 5,000명 정도 네, 나옵니다. 이렇게 트렌드란 거죠. 저도 그 운동 좋아해가지고 커뮤니티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딱 걸려든 게 뭐냐 미세먼지. 미세먼지. 이 책은 실내에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날씨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운동은 날씨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씨랑 고려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 발가락의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진짜요? 네.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걷기? 걷는 운동. 걷기가 네. 웃기죠. 아니, 근데 이 걷기가 안 웃기려면 아니야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내 걷기 하면 네네 뭐 그냥 네 뭐 이런 수준인데 걷기가 운동이 되려면 매일 꾸준히 1시간 이상. 요게 주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려면 커뮤니티가 없으면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상을 했는데 날씨가 안 받쳐줘가지고 살짝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쨌든 저는 사람들이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about talking하는 걸 진짜 좋아한다라는 욕망을 감지하고 이렇게 같이 방송하는 커뮤니티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구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때요? 이런 커뮤니티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이거 하고 싶다. 뭔가 자기네 이제 취미 같은 걸 공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잖아요. 근데 이러한 어우를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가 실제로 별로 없으니까 누군가 만들면 이제 자신의 이제 욕구를 해소할 그런 커뮤니티에 많이 가입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그 애들이 책임지고 말해야 돼요. 왜냐면 1번이니까
커뮤니티 이제 하면은 커뮤니티 일본 하려면 유료 회원이 되는 거예요. 알죠? 활성대장. 제가 첫 번째로. 홍보위원 뭐 이런 거 해야 당연하죠. 되니까. 생기기만 한다면, 네. 이제 제가 일본으로? 일본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그러면 앤드류는 나 이런 커뮤니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거 있나요? 뭐 막 던져도 돼요. 저는 약간 요즘에 저번에 소개했을 때 전공이 이제 농업 전공이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요즘 관심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요즘 막 무역이나 이런 거 할 때 농식품 이런 수출 수입 이런 관련돼서 규제도 많고 약간 이러한 전반적인 농식품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규제가 정보도 네. 주고. 요즘엔 또 그래서 그 채식주의자들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채식주의자들을 비건이라고 해요. 맞아.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약간. 음. 그래서 이런 것도 아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부족해서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비건은 아니죠. 저는 당연히 아니죠. 저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지니까. 네. 어쨌든 자연과 정보와 그다음에 또 좋은 취향의 사람을 어울린다는 거는 네. 커뮤니티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도 마정우님, 앤드류가 추천한 책을 함께 읽으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권의 책, 다양한 울림. 오늘의 독감은 지니 정유적 작가님의 책이죠. 네. 네. 이 책이 신간이에요. 그렇죠? 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를 우리 들어볼까요? 이제 정유정 작가님의 책은 제가 뭐 다는 못 읽어봤는데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제가 7년의 밤이라는 책하고 이제 28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28. 제가 반응해 28이라는 책을 이제 제가 읽었었어요 전에. 근데 이게 저는 스릴러잖아요 약간. 근데 제가 좀 스릴러를 또 좋아해요. 맞아.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또 정유정 작가님의 신작이 이제 저번 3개월 전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저희가 또 책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이 기회인 라디오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저는 이 책을 정말 읽고 싶었던 게 저희가 마포 중앙도서관에 공개 방송을 했던 그 썸머 축제, 책 축제 날 실제로 이 지니를 홍보차 방송 프로그램을 그 마중도 도서관에서 이제 출연해서 녹화를 하셨거든요. 그때, 그때 제가 방청객으로 갔어요. 그래서 정유정 작가가 지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듣고 그 방송 프로그램을 박수쳐하면 박수치고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 책은 나랑 인연이 있겠다 해서 읽어봐야겠다 했는데 딱 앤드류가 추천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네. 얼마나 핫하냐면 책을 빌릴 수가 없어요. 진짜요? 다 대출. 예약. 이거 읽으시면 구매해야 된다면서. 맞죠. 아니면 좀 기다려야 돼요. 저희가 매주 책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다 사진 않아요. 책을 샀어요. 이번에 두 분 다 그럼 책을 구매하신? 네, 책을 저도 구매되는데. 우리 이거 책 갖고 어디서 만나야 되나? 약간 밖에서 우리 좀 책 읽는 사람이다. 그렇지. 아니 그래서 앤드류한테 좀 고마웠어요. 그 보통 책을 이제 선정을 하면 도서관부터 검색을 하거든요. 이제 책이 어디에 있나 뭐 이렇게 사진을 사다기보다는 근데 이번 거는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사는 재미를 살짝 느낄 수 있게 앤드류가 해줬다는. 네. 어제 책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2019년 5월달 신작입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3년 만에 쓰셨어요, 정유정 작가님이. 저도 그 마중도에 갔었는데 그 작가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3년 만에 하셨는데 아주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러면서 따스하고 다정하고 뭉클하다라는 카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직후 분호보 지니의 자아로 편입된 사육상의 영장류 연구자 이진희 씨 그리고 우연히 만난 청년 백수 김민주와의 인연을 통해 인간다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인간다운 것으로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가님은 팬들이 굉장히 많으신 작가님이죠. 그렇죠. 1966년 전남 한평 출생이시고요. 간호사 출신이라서
어떤 병원 씬이라든지 그 28 보면은 병균에 대해서 맞아요. 병균에 나오는데 대해서 나오죠. 그것도 완전히 전문가적인 필치로 전문가적인, 하시고요. 그 남편은 119 구급 대원이시래요. 그래서 뭔가 사고 현장의 또 긴박함, 그 다음에 뭐 어떤 폴리스가 나왔을 때 어떤 묘사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대단하죠. 실적인 약간 거죠. 디테일하고. 디테일하고. 그리고 항상 그 단문을 많이 쓰신대요, 이분이.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제 스티브 호킹 같은 그런 문체를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머 가득 담긴 입담, 거기에 진지함까지 녹아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작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정유정 작가의 책을 좋아하는 건 도시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맞아. 낯설고 어떻게 보면 외국 작가의 작품을 읽는 듯한 항상 배경이 모르는 그 지역이잖아요. 시골이나 네. 뭐 이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장소. 생각지도 못한 장소. 네. 7년의 밤도 그랬고 그렇죠. 28도 그랬고 종의 기원은 그래도 조금 신도시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종의 기원이 제일 재밌었거든요. 아, 정말요? 악마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렸다니 해서 이 여자는 정말 사탄과 약간 진짜 파우스처럼 약간 영혼을 팔고 그걸 썼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도 들고 좀 섬찟한 작품이었죠. 제가 같이 읽었었거든요. 아, 같이. 네. 리뷰를 여기서 또. 네네. 네. 읽고 당분간 이런 거 못 읽겠다. 그럼 뭐 딥한 느낌이. 이게 너무 이제 가시지가 않아. 책의 여운이 가시지가 않아가지고 네. 당분간 이런 종류는 못 읽겠다 해서 좀 참고 있었던 책이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 드디어 음. 책에 관한 한 줄 요약, 각자 로그라인 말하기 시간입니다. 와. 누구부터? 누구부터? 애들부터? 저부터 해볼까요? 네. 이제 정유정 작가님의 이제 진이란 이제 내 삶이 유해된 죽음이 된 순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저는 로그를 좀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네. 진이는 나에게 온 질문이다. 네.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진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이 영장류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민주라는 이제 그 어떠한 사람과 이제 여기서 활동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머무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남아있을 때 사실적으로는 내 죽음이 이제 뭔가 한정적으로 유예됐다는 게 확정이 난 거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만약 나라면 이제 어떻게 이제 살 것인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았나. 네. 좋아요.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어떻게 하냐 갈까요? 너무 잘해가지고. 괜찮아요. 굴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걸 기대해보겠습니다. 굴했다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One body, two life. 어때요? 원바디 트라이. 두 분이 하도 영어 대화를 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영어 한번 해봤으니까 영어학원 동창생이라서. 네. 어때요? One body, two life. 네, 좀 해석 좀 해줘요. 우리 청취자들은 좀 네.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앞에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 이후 이 보노보라는 침팬지랑 비슷한 어쨌든 비슷한 설명을 해야 되죠 지금은. 네. 비슷하진 않지만 그 몸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 몸이 하나예요. 보노보. 하지만 두 개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One One body, two life. life입니다. 좋은 것 같아요. 원바디 트라이. 모르는 사람 뭔가 들었을 때 괜찮은 약간, 것 같아요. 명언같이 느껴져요. 영어에 책 카피로 원바디 트라이. 괜찮죠? 괜찮은데요? 며칠간의 그거 영혼의 괜찮다. 여정. 여기 약간 타이틀로 약간. 괜찮습니까? 출판사 연락 한번 볼까요? 좋아요. 오늘 아주 스타트 좋은데요. 저는 정체성 찾기로 봤어요, 이 책을. 그러니까 이 동물의 몸 안에 네. 자아가 동물 자아와 인간 자아가 공존할 때 우리 인간의 자아, 즉 진이가 죽음을 통해서 인간임을 선택하잖아요. 네. 그래서 죽음을 통한 정체성 찾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많은 페르소나가 있어요. 네. 사회생활하거나 그렇죠. 뭐 가족들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 페르소나 중에서 결국 나를 죽여야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아주 심오한 진리가 이 책 안에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했습니다. 나를 죽여야. 나를 죽여야 나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죽기 전까지 모른다. 네, 그래서 정체성을 우리가 찾아야겠다. 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이제 심오해지는데요. 네.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알겠다, 이랬다, 알았어요. 집에 가자,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책일지, 어떤 등장인물이 나올지 궁금해하실 진짜 텐데, 궁금하네요. 등장인물 소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등장인물이 너무 적어요. 네, 딱 뭔가 3명? 핵심? 우리 지난주에 그 읽은 책은 70세 네. 사망법안 그거는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등장인물 네, 얘기하다가 뭐 끝났죠 그냥. 네. 근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적어요, 등장인물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약간 책 내용적으로는 진짜 많잖아요, 한 권에. 네. 그렇죠. 근데 거의 한 이거를 400페이지 되는데. 그렇죠. 거의 이거를 이제 등장인물 핵심 3-4명으로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게 정말 이 글을 집필할 때 이 한 명 한 명당 얼마나 준비를 했을지에 대해서 네, 약간 생각되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은 주인공 이진이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진이는 34세에서 35세 생일까지 나오는 소설이고요. 사육사를 하다가 영장류 연구자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사육사로 내려앉았죠. 그 사건이 프롤로그에 나오는데 우연히 콩고에 가가지고 밀렵된 보노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신고하지 않은 어떤 죄책감으로 인해서 영장류 연구자 및 사육사를 포기하고 베를린으로 철학 공부를 떠나려고 하는 그 즈음에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진이는 엄마가 홀몸으로 태어났다고 하나? 이거 뭐라고 얘기하죠? 요즘은? 요즘 유복자죠 원래. 유복자. 그거를 옛날 말로 하면 유복자지. 그렇죠. 지금 네. 유복자란 말 쓰나요? 제가 너무 옛날 사람 같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임신한지 몰랐는데 아빠가 그렇죠. 돌아가셔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혼모가 됐는데 그렇죠.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 한데 엄마가 엄청 홀로서기를 시켜서 어디에 갖다 놔도 죽지 않은 그런 캐릭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정유정 작가의 캐릭터가 이진이를 닮지 않았나. 너무 닮았어요. 왜냐하면 그날 저도 이제 그 콘서트에 갔었는데 그 정유정 작가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중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그렇죠. 엄마가 그 자기를 전공을 정해줬으며 전공을 싫다고 간호학을 전공을 싫다고 계속 거부를 해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놓으면 엄마가 또 와서 바꿔놓고 또 와서 바꿔놓고 지금식으로 말하면 헬리콥터 맘이죠. 다 시켜주는 대로 해야 돼. 그랬는데 결국 그 싸움에서 사실은 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춘기의 폭풍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가 사실 질 수도 있었는데 결국 엄마가 이겨서 간호학과에 갔다는 얘기를 너무나 리얼하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단편적으로 그렇게만 얘기를 하시지만 그 외에 삶의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또 이 책에서는 약간 또 이 진이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네, 정유정 작가님께서 실제로 이제 어머니의 돌아가신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죽음의 이야기를 엮어서 또 여기에다 글을 썼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런 게 좀 더 깊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진이에 대한 소개는 우리 마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김민주 남자 주인공이니까 우리 앤드류가 소개해 주시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책에서 김민주라는 인물은 좀 약간 동떨어져 있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약간 뜬금없이 이제 어느 집안에서 좀 약간 청년 백수의 스타일로 나와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동네 할아버지를 구출하지 못했던 그런 트라우마? 그렇죠. 네, 공익이었죠. 그렇죠. 그런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이제 뭔가 나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다. 약간 난 뭐 공무원 준비를 해도 안 되고 집에서는 자꾸 압박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30살이 되던 해 집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우연찮게는 아니지만 억지로 이제 산악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 사건에 연루가 된 거잖아요. 또 이런 캐릭터를 보면서 어떻게 이제 다른 이 이진이라는 캐릭터와 이제 엮었는지에 대해서 참 정유정 작가님께서 잘 엮으신 것 같고 또 이제 김민주라는 캐릭터가 처음에는 이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뭐든지 하려는 의욕이 없다가 이 이진이라는 캐릭터가 그 보노보에 이제 들어감으로써 이제 그 진이와 함께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신이 약간 변해가는 모습 그런 거를 이제 이 캐릭터에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민주가 변화를 겪으니까 김민주가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변화를 끝까지 또 살아남죠. 제가 그 김민주의 캐릭터를 표현하는 28페이지에 문장을 한번 골라봤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김민주의 말이에요. 내겐 세상을 소리로 읽는 버릇이 있다. 내 입으로 말하기는 못하지만 소리의 액면가보다 뒤에 숨은 감정을 비교적 정확하게 읽어낸다. 그런 만큼 시각의 통제도 덜 받는다. 의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타고난 특성이었다. 벌이 자외선을 감지하듯 살무사가 적외선을 보듯 나방이 야밤의 색깔을 구별하듯. 그래서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서 어렸을 때 모차르트라고 별명이 모차르트였어요. 근데 이런 그 성격을 심어놓은 이유가 있죠. 네. 이 김민주한테. 이제 그 여기 책에서 나오면 이제 약간 좀 책의 표현을 잘하는 게 소리에 대해서 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아까 예를 들어서 숲에 들어가서 이 나뭇잎을 치는 게 사람인지 아니면 이게 영장류가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맞아. 이제 혹은 이제 나중에 김민주와 이제 보노보인 이제 진이가 같이 다니면서도 이제 소리에 되게 맞아. 작가가 김민주라는 캐릭터가 되게 민감해가지고 그런지 네. 이거를 약간 미리 깔아놓은 그런 맞아요. 배경이지 않나.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니 아까 꾸미가 읽은 페이지 사실은 저도 재밌어가지고 네. 했는데 근데 웃긴 쪽은 안 읽고 그냥 표현하는 것만 읽으셨잖아요. 아, 이거요? 그 밑에가 더 웃긴데. 그래요? 네. 웃긴 거 발가락에 읽을 줄 알고 안 읽었어요. 왜냐면 읽어주세요. 이 정정 작가가 저는 이런 면이 작가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표현을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다고 천리 박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밑에 바로 이어집니다. 가천거리 안에서 울리는 소리를 잘 기억하고 구별한다는 것이지. 어머니의 회고에 과장이 없다면 어머니 회고 제가 잘합니다. 네. 일찍이 유치원 시절에 파와 파의 반응, 물 끓는 소리와 굴 끓는 소리를 구별해서 원장을 기절시킨 적도 있었다. 그때 원장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어머니, 우리 유치원에 모차르트가 입학한 것 같아요. 요 얘기를 이제 제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를 평생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이다. 아들이 이렇다. 그러면 아들이 이제 여자를 데려왔다. 네. 집에. 아니면 사부인을 만났다. 어머! 얘가 어렸을 때 어땠냐면요. 유치원 때 원장 선생님 기절했잖아. 왜 기절인지 아세요? 뭐 이렇게. 근데 우리 민주 부모님들은 칭찬을 안 해. 민주한테.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100년 가는데 이런 일이 있어도 절대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 김민주 아빠랑 엄마가 너무 무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애를 쫓아내고 애가 그 취업 좀 못한다고 그렇게 뭐라 그러지? 뭐 밥벌어질 느낌으로 막 그렇게 몰고 가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정용 작가밖에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용 작가가 그때 얘기할 적에도 엄마가 아니 그 자기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방송에 얘기하면 욕 같은 거 이런 종류를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에 다 녹아나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이 아빠가 얘기하는 것도 지금 이제 꾸미가 얘기한 것처럼 아주 과장된 표현이 많이 있어요. 제가 표시한 데를 보면 잠깐만요. 이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 편을 읽어드릴게요. 266쪽에 보면 이런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그 여긴 찾아왔을 때고 제가 잘못 찾았네. 왜냐하면 여기는 나중에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말고 진이 바로 넘어가죠.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아버지 얘기할 때 제가 해드릴게요. 네, 진이는 이제 제가 설명해야 되겠죠. 네. 보노보니까 보노보는 여기 맨 앞에 6쪽에 아주 잘 설명된 있는 요거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보노보라는 게 생소할 수 있으니까. 맞아. 약간 보노보노 너구리. 헷갈릴 수 맞죠, 있으니까 맞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영장모 성성이과에 속하는 유인원입니다. 인간과 가장 유사한 DNA를 가졌으며 98.7%가 일치한대요. 학계 일부에서 현존하는 새 영장류 침팬지 인간 보노보의 원형과 가장 닮은 꼴로 본다. 침팬지보다 체구가 작지만 공감 능력은 훨씬 뛰어나며 온순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적이고 다소 공격적이며 수컷 중심 사회를 이루는 침팬지와 달리 연대와 평화를 중요시하고 암컷 중심 사회를 이룬다. 무리 간의 성생활이 자유롭고 성을 연대와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특성을 지녔다.
네,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네. 찾아보면 금방 그렇죠. 나오니까. 그 독감에서 네. 내 안의 동물원, 내 안의 유인원이라는 책을 네, 읽었습니다. 네. 프란스 두발이라고 음. 보노보 사랑하는 학자세요, 이분이. 그러니까요. 그 프란스 두발은 또 유발 하라리, 그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가 제일 존경하는 학자라서 저희가 사피엔스 읽고 그 다음에 읽은 책이 내 안의 유인원인데 여기에 주인공들이 보노보예요. 그래서 여기 본인이 침팬지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폭력적이고 남성적인 사회를 이루는 반면 우리 보노보는 여성적이고 공감력이 뛰어나고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이 너무 지나친 그래서 애무를 시들 때도 없이 하는 동성애가 만연돼 있는 뭐 약간 그런 유인원은 약간 남성적이고 보노보는 여성적인.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 보노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으셨나 봐요, 정명 작가가. 네. 7페이지에 바로 이제 보노보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깊고 예민한 감수성, 높은 지적 능력, 생동감 넘치는 몸짓, 풍부한 표정, 그 중에서 겁많고 수줍은 성격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최재춘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음. 대학원에서. 그때 이제 프란스 두발 얘기가 나왔어요. 이분이 이제 보노보를 학계에서 약간 발굴해가지고 그렇죠, 연구하는 어떻게 보면 선구자신데 선구자. 약간 보노보를 너무 약간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 학자들끼리 보노보도 싸운다. 그래서 침팬지가 완전 그 조리돌림하는 네. 그런 것들이 제인 구달이 너무 또 충격받고 제인 구달은 또 침팬지를 너무너무 그렇죠. 사랑하는 학자잖아요. 근데 보노보도 조리돌림을 하긴 한대요. 동물이니까. 그래서 약간 보노보를 너무 미화한다라는 미화하지 않나. 학계의 어떤 그런 여론도 있다라는 걸 최재천 교수님이 알려주시는데 최재천 교수님은 법원을 연구하고 계시죠. 긴팔 연순이. 긴팔 원숭이. 역시 연구 대상입니다. 긴팔 연순이도 굉장히 공감력이 뛰어나다고 해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최재천 교수님이 뒤에 이렇게 책에다 쓰셨어요. 이 보노보가 나왔다는 걸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보통 최재천 교수님이 이런 거 글을 잘 안 쓰시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보노보를 알리는 책이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좋으셔가지고. 좋으셔가지고. 그렇죠. 어디 한번 들어가면 읽어보실래요? 어떻게 쓰셨나? 여기 네, 제가 읽어볼까요? 네. 흔치 않은 소설이다. 동물과 인간 사이를 오가는 영혼이 큰 화면 가득 미적 충격을 던지며 널뛰듯 넘나든다. 둥근 눈자위, 암갈색 공막, 훤히 열린 동공이 일순간에 외씨 같은 흰자 위에 할 일 없이 흔들리는 까만 눈동자로 다가온다. 영상은 영락없는 할리우드 스타일이지만 작가 자신의 말처럼 주인공의 의식을 따라 흘러가는 프랑스 영화다. 작가 정유정은 종회기원에서 우리를 인간 내면 음슴한 곳으로 끌고 가더니 지니지니에서는 아예 종의 울타리 너머로 밀어넣는다. 숨이 멎을 듯한 진지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잘 쓰셨어요. 와, 그러니까. 엄청 잘 표현이. 쓰셨네. 네. 심혈을 기울였었어요. 그러니까. 소설 책이니까 이러면서. 이 책을 사람들이 꼭 읽었으면 하셨나 봐. 네. 이걸 보고 책을 사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요. 당연히 최재천 교수님이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근데 진짜 정유정 작가는 Two Kinds of Love를 쓰십니다. 두 가지 종류의 그 너블이 있어요. 이분은 사악한 쪽, 그 다음에 선한 쪽. 선한 쪽. 네, 근데 이 책은 선한 쪽이에요. 쪽이죠, 약간. 그냥 딱 표지부터 약간 밝은. 그래서 뭔가 초록초록한 약간 게. 극단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대단한 것 같아요. 약간 원래 보통 소설도 이제 한 분야의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딥하면 딥한 거로 이제 쭉쭉 들어가는데 이분은 이제 선한 쪽도 쓰고 그래서 악한 쪽, 이 양쪽이 다 가능한 서로 이렇게 중화시키나 봐 본인의 멀티플레이어이시지 않나.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네. 앤드류가 신청한 골라온 노래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요번에 이제 첫 번째 신청곡은 이제 12의 파리파리라고 최근에 나온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저번에는 이제 책하고 관련된 노래를 신청했는데 이번 곡은 좀 약간 신나고 여름스러운 노래라서 한번 제가 좋아해서 신청했습니다. 네네.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좀 들어갈까요? 네. 넣어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기운이 막 나네요. 그렇죠. 네. 막 얘기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시키는 되게 노래가 여름스러운 이제 핫한 썸머죠. 네.
제가 그 다음에 바로 찾았습니다. 그 김민주의 아버님 또 캐릭터에 그새 대해서. 찾았어요. 찾았어요. 성실해. 아유. 네, 말씀해 그 주세요. 쫓겨나던 날 아침의 이야기입니다. 30번째 생일을 앞둔 작년 1월 어느 날 아침이었다. 나는 10시가 되도록 눈을 뜨지 못했다. 전날 대학 동기와 술을 마셨다. 아버지가 곧 퇴근하리라는 사실도 그 전에 도서관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머릿속 경고도 패기만만하게 코를 고는 나를 깨우지 못했다. 그 결과 술 냄새와 벗은 보양대로 늘어놓은 옷가지와 마시고 내던진 생수병의 한복판에서 아버지의 부름을 받았다. 김민주! 분노를 억누르고 있을 때 나오는 냉정한 목소리였다. 나는 잠을 깨고도 망설였다. 눈을 떠야 하나 말아야 하나. 눈 떠라. 뜨게 해주기 전에 더 망설일 여지가 없었다. 맥락선 눈을 뜨게 해준다와 이비인후과적 손상은 동의어였다. 운이 좋으면 코피, 재수 없으면 고막에 나가는 대참사가 일어난다. 나는 제깍 갈등을 접고 눈을 떴다. 넌 아직도 사람 고심할 생각이 없냐? 아빠의 말입니다.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쫓겨나죠.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 아빠도 쫓겨났지. 20살 때 할아버지한테 맞아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케이스죠. 그리고 약간 근데- 프랑스식으로 사시는 거죠. 근데 이 김민주는 만약에 아빠가 자수생가를 했다는 걸 인정을 했다. 예를 들어서 맞아 우리 아빠 자수생가를 했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살지 않아요. 자수생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도 굉장히 성실하다. 엄마는 야 나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다. 근데 아유 성실해서 마트에서 점원이다. 막 이렇게 약간 비꼬는 비꼬는 마음이 안 있어. 그러니까 서로 리스펙트가 없네요. 네, 가족끼리. 전혀. 그러니까 만약 그걸 인정하고 우리 엄마는 성실하고 우리 아빠는 사랑의 했어. 어떤 조건이 그러니까요. 존경심이 없네요. 그랬다면 자기가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죠. 발가락이 거기 장면에 굉장히 한 맺혔었나 봐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안 나갈 수가 뭐, 없죠. 또. 그거 아니지. 성실한 그러면, 것도 아니고 네, 그것도 지금- 아니지. 지금 약간 논점에 벗어났으니까 우리 프롤로그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김민주가 쫓겨났다.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음. 이제 처음부터 우리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프롤로그 소설에서 저는 첫 문장, 끝 문장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게스트니까 네. 첫 문장을 한번 한 단락 정도 읽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막다른 곳에 불식착하는 때가 있다. 내가 완박 캠프를 떠나던 날이 그랬다. 스승 장 교수를 수행해 한 달간의 캠프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던 날이었다. 완바의 보노보들을 향해 곧 돌아오겠노라 약속한 날이기도 했다. 그땐 수행이 아닌 연구를 위해 오리라 맘먹었었다. 박사과정 연구 주제를 단 한 달 만에 바꿔버린 셈이다. 그래서 우리 이진이가 네. 콩고에 있는 완바 캠프에서 보노보를 처음 만나고 박사 과정 연구 주제를 침팬지에서 다시 보노보로 번호를 하겠다 바꿔버렸죠. 하고 결심을 해서 보노보한테 푹 빠진 그렇죠. 그런 그 설정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막다른 그런데- 곳에 불시착하는 때가 있다. 이 문장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첫 또 문장. 첫 문장이 그 한 문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딱 그 어떻게 보면 이진이와 김민주의 만남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함축적인 문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 완바 캠프가 어떤 캠프인지 발가락이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완바 캠프는 지금 이제 약간 앞에서 예상하셨겠지만 네.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 있고 여기서 이제 이 스승 장 교수 맞죠? 네. 장 교수를 수행해서 이진희 씨가 같이 여기서 네. 연구를 하는 네. 그런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곳이래요. 네. 1974년 일본 영장류 학자가 보노보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영장류 연구하려면 일본이랑 일본이. 친하게 지내야 돼요. 일본의 원숭이들 영장류가 엄청 그렇죠. 많고 일본에 그리고 최재천 교수님도 교토대 교수님하고 엄청 친하거든요. 그래서 음. 거기 교토에 또 영장류 연구자들의 메카예요. 메카다, 아. 성지다. 네, 성지에 거기 다 모입니다. 역시 그러니까. 완바 캠프도 콩고에 있지만 음. 일본인 영장류 학자들이 설립한 그런 그런 곳이었어요. 곳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킨샤사 고강에서 이제 거기서 일정을 마무리를 하는 거였는데 이제 어쨌든 그
항공편이 결항되면서 못 가게 이게 딜레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진이 주인공이 나는 이렇게 여기서 떠날 수 없으니까 잠깐 나가서 뭐라도 사볼까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그렇죠. 비를 피해야 됐어요. 근데 그 비를 피한 곳이 무슨 가게죠. 어떤 가게인데 무슨 가게? 가게인지 모르는 네. 뭐 그런 가게였어요. 그래 가게 갔는데 거기 아무도 없고 그 안쪽에 보노보가 갇혀 있었죠. 같이. 근데 이제 딱 보노보 그 갇혀 있는 걸 보는 순간 얘는 밀렵됐구나. 네. 밀렵됐구나. 그러면서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파인애플 꼬지를 내밀면서 나 이진이야. 이진이야. 어. 또 뒤에 또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 둘이 이름이 딱 나야 진이야 이진이. 요게 딱 그겁니다. 나는 친구야 네 친구 진이. 이렇게 말하면서 눈을 마주쳤는데 요 장면이 둘 안에 머릿속에 각인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끝에 이제 다시 한번 그게 리바이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외국이라면 말도 안 통했지만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사육사를 포기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그 앤드류가 프롤로그 읽고 저한테 네. 문자했어요. 기억나죠? 네. 너무 재밌다고 프롤로그 읽을 때 제일 진짜. 쫄깃하다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이진이가 이 상황에서 신고하지 못한 게 너무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요 당시에 그 밀렵한 거를 신고했다가 죽은 사지가 그렇죠. 다 목 잘려서 그 사람들이 완전 거기다 확 이렇게 앞으로 누구든지 신고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를 보는데 어떻게 자기가 신고를 앤드류라면 하겠어. 신고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지. 이게 또 타지에다가 이미 그런 사례를 받고 약간 못할 것 같아요. 저였어도 약간. 그래서 여기 그 이진이라는 캐릭터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런 또 트라우마 때문에 본인은 또 스스로 약간 죄책감이 지어서 또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이제 프롤로그에 박진감 넘치는 남모르는 그런 비밀의 이야기가 딱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장이 무곡이라는 장이죠. 네. 여기서는 이제 사건이 막 벌어집니다. 1장에서는 민주라는 인물, 아까 그 아빠한테 쫓겨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 나오고 2장에서는 사고가 하나 나오는데요. 네. 그 무곡이라는 마을인가 봐요. 산간 마을이죠. 산간 마을에 별장이 있어요. 누구 별장인지 끝내 나오지 않는데 거기서 화재 사건이 났는데 거기에 동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알고 봤더니 여기 가면서 서커스단 같은 걸 하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동물을 잡아다가 막 학대시키고 노래하고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훈련시키는 거. 나쁜 공간이었죠. 여기 화재 사건이 나면서 이제 사건이 발달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뒤에서 나오지만 나쁜 공간에 불이 난 거는 이 나쁜 조련사가 나쁜 조련사가 라면 먹고 싶어가지고 끓이다가 그게 이제 그 자기 삼매경에 빠져가지고 방치해가지고 펑 터져버려가지고 사건이 시작되는. 거기서 이제 119 구조대원이 한 명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한기준. 한기준은 어떻게 봤어요, 우리 앤드류? 약간 그 작가님의 남편분이 또 119 약간 아시죠? 그래서 뭔가 이 책뿐만 아니라 코미가 말한 것처럼 이제 28이나 이런 데서도 약간 119 대원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맞아. 뭔가 활동이 활동이 자세해요. 활동이. 네, 활동이 되게 모습이 자세하지 않고. 모습은 활동이 되게 자세한데 여기서도 이제 이 한기준이라는 이제 캐릭터가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성실하고 정직한 캐릭터예요. 왜냐면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뭐든지 안 넘어가려고. 왜냐면 김민주가 나중에 나오지만 그 산에서 몰래 자다가 걸려요. 그쵸. 그래서 사실 벌금을 물을 수도 있지만 약간 이 행세 차림을 보고 이 사람이 약간 이런 사람인가 해가지고 그냥 둘 수도 있는데 끝까지 시내로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뭔가 마무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 그 멘트가 딱 있죠. 저는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약간 FM 스타일. 딱 멘트가 다 이래요. 멘트. 저는 매뉴얼.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약간 영화로 찍으면은 되게 재밌는 게 한기준이 키가 되게 큰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보노보는 애기 보노보노잖아요. 맞아요. 보노보노란다. 보노보잖아요. 근데 한기준이 진이라고 합시다. 진이. 진이잖아요. 네. 이 진이한테 엄청 강해요. 맞아요. 막 진짜 막 잡으려고 했다가 때려 맞아, 완전히 때려 때려 맞아. 맞고 막 이러고 총도 막 못 쏘고 네, 난리도 그러니까 아니고. 약간 허당 기운이 있어. 잘생겼고 맞아. 키도 큰데 허당 기운이 약간 있어서 좀 허우대? 애정이다. 허우대. 맞아. 네. 네. 그래서 마동석. 아, 마동석이 약간 그렇잖아요. 아, 이제 그래. 그렇게 뚱뚱하지. 아니 그가 이제 느낌이 아. 느낌이 약간 이제 남자. 네. 남자인데 애정이 있는 남자. 애정이 있는 남자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구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취총을 쏴가지고 우리 보노보를 진이라는 이름을 음. 짓고 우리 스승님이 차 운전을 하고 그 그렇죠. 다음에 우리 이진이는 사육사로 보노보를 이렇게 보살피면서 가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교통사고 나요. 난 거죠. 교통사고가 나요. 근데 교통사고 날 줄 알았어. 왜냐하면 거기로 이제 출발을 할 때 네. 119에서 전화가 왔잖아요. 네. 이제 음. 여기 그 침팬지 그 영장류 교육원 뭐 이런 네. 이런 데로.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이진이를 데리고 가는데 이진이가 싫어하죠. 네. 운전도 못하고 운전을 막 험악하게 하고 맞아. 막 이러면서 날 태우고 가고. 근데 어떻게 하겠어? 막 이렇게 했는데 네. 결국에는 오는 길에 그냥 네. 일이 언덕에 이 가드레일에 덜컹덜컹 네. 걸려 있는 네. 상태로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그걸 들었어. 근데 또 모차르트가 모차르트가 모차르트 그 들었어. 소리를 아주 예리하게 탁 들었죠. 약간. 요거는 사고가 났는데 죽진 않았거든. 약간 탐정? 네. 셜록의 느낌으로 네. 죽진 않았어. 근데 이제 본인이 노숙자다 보니까 떳떳하지 못해요. 그렇죠. 119에 전화해서 계속 전화를 끊지 말고 그 환자 상태를 계속 보고하라. 원래 119 대원이 네.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요. 진짜 디테일하죠. 그냥 진짜 디테일해가지고 그런데 전화를 끊죠. 끊어버리죠. 그리고 괜히 만져요. 만지지 만지고. 말랬는데 만지고 스승님을 또 노숙자다 보니까 자기 핸드폰이 그때 끊겼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핸드폰 찾느냐 오래 걸리고. 근데 또 마음은 되게 착한 것 같은 게 또 아까 말했지만 모차르트적인 이제 청각도 있지만 은근 사건을 보는 눈이 있어요. 맞아. 왜냐면 나중에 그 숲속에 가다가 사원증을 보고 딱 생각하면 이 차 앞에 창문이 부셔진 점 뭔가 조수석에 누군가 탔는데 날라갔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진이다. 라는 추측까지 했죠. 네. 근데 여기서 고민을 많이 이거 찾아야 하나? 아니면 나는 그냥 가야 하나? 119 대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사건을 보는 눈까지. 사건을 보는 눈 네. 괜찮다. 그리고 모차르트의 귀한 사건을 보는 눈. 그 이진과 우리 히어로인데, 민주는 히어로. 한 번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장류 센터에 그냥 놀러 가가지고 네.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친절한 그녀라는 진짜 타이틀이 있었죠. 그런 타이틀로 참 저 여자 괜찮다 한 여자입니다. 근데 사원증 보고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여자가 죽었나 안 죽었나를 정말 그 청각처럼 되게 총명하게 추리해 나가는 추리소설 간지가 또 나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진이라는 타이틀인데요. 보통 소설책에서 사람 이름 나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고 장이 바뀌면서 또 다른 사람 이름이 나오면 또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요번에는 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하고 읽었는데 진이의 보노보 몸 안에 진이의 영혼이 들어가는 걸 알아차리는 장면이거든요. 우리 이 장면을 읽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제가 요 단락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나무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나무에 이렇게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차 안에서 날아가서 시선 역시 움직일 수 없었다. 옆으로도, 위로도, 아래로도 시야각 안에서 움직이는 무언가 딱 붙박인 상태였다. 처음에 무언가는 수억 광년 거리에서 가물거리는 별처럼 보였다. 잠시 후엔 행성처럼 크고 검은 구체로 보였다. 내 정면으로 미끄러져 와서 멈춘 후에야 그것이 눈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검은 눈동자, 암갈색 눈자위, 유순해 보이는 둥근 눈매. 사고의 마지막 순간에 봤던 그 눈이다. 동공이 활짝 열린 진이의 눈이었다.
나는 초질량 블랙홀에 걸려든 소행성처럼 지니의 동공 속으로 순식간에 끌려갔다. 빨아들이는 힘이 너무도 무지막지해 현기증을 일고 멀미가 났다. 의식마저 납작하게 뭉개졌다. 어둠이 몰밀려 왔다. 정신이 들었을 때 난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다. 몸을 당기던 힘은 사라졌다. 대신 몸에 대한 자각이 돌아와 있었다. 갈비뼈 밑을 파고드는 장대 같은 물체. 반으로 접힌 채 축 늘어진 몸과 머리. 바람에 쏠리는 머리털의 간지러운 움직임. 허공에 떠있는 듯한 위치감각. 내가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 저절로 그림이 그렸다. 눈을 멀뚱멀뚱하게 뜬 채로 단단한 장대 같은 것에 빨래처럼 걸려 있었다. 그쵸. 그렇게 이제 쭉쭉 그쵸. 어떻게 나가느냐에 네. 따라서 음. 이제 하는데 107페이지에 네. 다른 하나는 제가 좀 여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뭔가 몸이 이상한 걸 아는 거예요. 음. 다른 하나는 발 자체의 이상 기능이었다. 나뭇가지를 발바닥이 아니라 발가락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발가락 5개가 일제히 전면을 보는 인간의 골격 구조상 불가능한 동작이었다.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발도 손처럼 엄지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이 마주봐야 한다. 내 발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 정보가 잘못됐을 것이다. 그래서 발이 발이 내 됐는데 발이 아니야. 내 발이 아니야. 환장하는 거지. 그렇죠. 아니 내 발은 왜 이러지? 그리고 나는 갑자기 걷다가 왜 네 발로 세 발로 걷고 있는 거지? 약간 전 처음에는 네. 이게 책을 읽다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처음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왜 갑자기 민주는 나오고. 왜 그러지? 왜 갑자기 세 발로 걷는다는 거지? 아 보니까 유인원이 됐구나. 아 유인원 보노보가 됐구나. 보노보가 그래서 저도 약간 124쪽에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 아닐 누구인가? 거야. 난 아닐 거야. 이렇게 이건 이러다가, 꿈인 거야.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124쪽에 좀 길지만 제가 빠르게 읽어보면 네. 심장에서 굉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불덩이 같은 피가 온몸을 쿵쿵 들이받았다. 시뻘건 화염이 한숨에 몸을 휘감았다. 숨결에서 불기운이 쏟아졌다. 스승은 왜 나를 끌어내 골짜기에 쳐 박아버린 것인가? 왜 나는 다른 무언가 모습을 하고 여기 서 있는 것인가? 왜 하필 나는 구조한 유인원의 모습인가? 나는 이미 죽은 것인가? 여기 이제 짧게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열이 받으면서 이제 속을 내가 진짜 유인원이 됐구나. 그리고 이 옆에 보면 결국 거울 속 생명체가 진이이자 진이라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다라고 해서 네. 여기서 확실히 이제 받아들인 거죠. 이제. 저는 제 앤드류가 읽은 요게 약간 정유정 작가가 안에 제가 좀 화가 많거든요. 네. 약간 저 같은 느낌이 있는 네. 것 같아요. 뭔가를 보면 이걸 환하게 쓰고 싶은 거야. 진짜. 그건 너무 잘 썼어요, 근데. 여기 화가 막 표현을 너무 잘했어. 읽어져요, 화가 막. 보노보가 됐는데 나무를 타면서 나 왜 이렇게 나무를 잘 타죠? 그리고 영장류 센터에 가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눌러요. 막 손톱으로. 네. 그래서 자기 방에 가가지고 핸드폰을 하잖아요. 전화를 119에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 소리 그래서 왜 나? 지금 왜 해봤구나. 이러지? 해봤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쵸. 표현이 재밌죠, 약간.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베놈이란 영화 보신 분 있나요? 베놈, 저 봤어요. 봤어요. 베놈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가지고 토마스 하디라고 그 배우가 나와서 봤는데 거기도 이제 괴물의 몸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좌아가 2개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서로 잘 지내요. 네. 대화도 하면서. 대화를 해요. 근데 베놈도 처음에 변했을 때 그러거든요. 네. 똑같아요. 약간 베놈 소리. 장면 네. 같아요. 그니까. 네. 근데 약간, 그건 이제 화면으로 보여주는데 얘는 글로 보여주니까 소리로. 글로 보여주니까 글이 더 와닿는 면이 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화가 많은 것도 표출하는 게 그러니까. 홍유미라고 얄미운 애가 있어요. 아주 걔를 화해. 팹니다. 오지게. 처음으로 변해가지고 걔를 완전 흠씬 패고 그렇죠. 다시 영전을 센터에 해서 이렇게 도주를 하면서 이 시퀀스가 끝이 나는데
진짜 좀 화끈했어요. 네. 저도 만약에 동물로 만약에 응. 변했으면 내가 좀 얄미워하는 애를 패줄까? 아, 근데 여기 모습은 보면 아니니까. 이 이진이는 이 보노보에 들어가서 음. 사실 좀 약간 화가 많은 패는 성격인 것 같으면서도 음. 김민주를 처음 봤을 때 팼잖아요, 또. 그렇죠, 음. 근데 그렇죠.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음. 그럴 적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진이가 얘기를 하긴 하지만 네. 자기가 숨고 진이만 나왔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랬을 때는 사람을 패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걸 인식을 못 하니까 네. 누가 패는지는 모르지만 패는지 누가 패는지 모르지만 네. 나중에 보면은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막 영장류 센터에 가서 난동을 피웠죠. 유미도 패고 박 선생님도 약간 마주성을 대씩. 조준하고 있어서 다 패고 난동을 벌이고 맨 마지막 그 챕터의 맨 마지막 일부 챕터의 마지막 네. 문장이 나는 눈부신 아침 햇살 속으로 몸을 날렸다. 이렇게 끝이 내면서 일부가 끝이 나는데 네. 이 문장 하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야성으로 돌아가서 네. 그 몸을 이렇게 날리는 장면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도전하는 느낌도 들고, 그렇죠. 뭔가 시작하는 느낌도 들고, 자기의 어떤 운명을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진짜 멋진 문장이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눈부신 아침 햇살 속에 몸을 날리고 싶다. 오늘 아침에 날리시지 않아요? 아니 이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정서적으로 내가 이런 햇살 속으로 몸을 확 날려보는 그 번지 점프를 하는 이유도 이런 거잖아요. 이런 욕망이잖아요. 맞아요. 몸을 확 날리고 싶은 그런 욕망을 또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부를 네. 마쳤고 일부를 마쳤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가 있어서 벌써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부를 나가야 되나 피디님이 시간을 막 고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피디님? 몇 시예요 지금? 2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1부까지 읽은 소감을 하고 키워드나 그리고 또 멋진 문장 소개하고 싶으면은 각자 좀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백가영님부터 먼저. 저부터 해볼까요? 불가능한 자세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본업으로 이제 했을 때 불가능한 자세였다. 네. 그렇기는 하나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찾을 상황은 아니었다. 찾을 방법도 의사도 없었다. 대신 신경회로가 초고속으로 망가지는 중이며 그로 인해 나타난 환각이련이 했다. 그러니 서둘려 할 것이다. 여기까지 할까요? 그 부분이 좋아요. 네.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약간 표현적인 면인데 언제부터 여기 이제 115쪽에 있거든요. 네. 언제부터 이런 자세였을까? 레커차를 쫓아갔을 때로 기억을 돌려봤다. 그때 어떻게 달렸던가? 4발이었던가? 2발이었던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세상에 어떤 할 일이 없는 인간이 달리는 차량을 쫓아가는 와중에 자신의 보행 방식까지 자각한단 말인가. 이 챕터 되게 재밌었어요. 네. 이런 표현 자체가 계속 나오면서. 그렇죠. 이런 거 여기가 웃겼어요. 약간. 그니까. 뭐 중간에 이러면 모든 건 마음 먹게 달렸다. 막 이런 말을 하면서 막 달리기도 하고. 저는 이제 진이를 보노보를 이렇게 구출하면서 우리 이진이가 했던 멘트들을 좀 읽어보고 싶어요. 괜찮아, 아가. 겁내지 마. 아가라고 합니다. 나는 내 친구야. 진이, 이진이. 자기 이름 얘기하고요. 나는 진이야. 네 친구 이진이. 이거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얘기하고요. 가까이 와. 나는 널 해치지 않아. 이리 와. 괜찮아. 나는 아이와 눈을 맞춘 채 나무 둥지에 걸렸던 발을 사다리에 눌러놓았다 하면서 굉장히 다정다감한 사육사답게 네, 사육사답게 그쵸? 뭐라 해야지 달랜다. 너무 잘 달려서 이렇게 딱 안기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참 사육사들은 이렇게 잘 하시는구나 케어를 팔을 잘 참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네, 아무튼 다정한 거 있잖아요. 네. 해치지 않아. 그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책 읽기를 이어갈 텐데요. 다음 시간에 또 나와주실 거죠, 저는 애기를? 불러주신다면 언제든지 어디서 출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책 잡히는 라디오 독감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즐거운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